윤석열이 이제 체포영장 관련된 얘기들 나오면서 그 처우 같은 것도 교정시설 처우 얘기 나오는데 아니 뭐 변호인 접견을 오후 9시 넘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해요 원래는. 아니 그 어떻게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끼리 특별히 다 봐주는 거죠. 특별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교도소장, 구치소장이 사실은 재량인 재량적으로 거예요? 할 게 되게 네. 많아요. 원래 변호사들도 예전에는 그냥 막 오늘 아침에 접견 신청해서 그날 곧바로 가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하루 전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지만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게 미리 예약을 해야지만 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처음 변호사 할 때만 해도 5시 넘어서 6시까지도 사실은 그 의뢰인이 원하면 피해자하고 변호인 해줬구나. 접견을 계속 해줬어요. 왜냐면 6시는 밥 먹는 시간이라 내가 밥 그렇죠. 먹는 시간을 빼고라도 나는 변호사하고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교도관들이 그러면 옆에서 계속 기고 써야 되잖아. 자기네가 밥을 못 먹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원칙적으로 옛날에는 그런 거는 좀 봐뒀는데 이제는 그런 거 전부 다 없애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다 해야지만 되고 막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그랬는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그러려면 4시까지만 원래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4시 아마 10분, 20분까지가 이제 마지막 접견 시간으로 신청해 놨을 텐데 신청을 그렇게 해놓고 끝내는 시간이 원래 5시에 끝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모여가지고 또 밥 먹으러 가고 밥 먹고 식판 닦고 이렇게 내놓고 자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지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요즘 변호인 진짜 예. 변호인 접견실 가면 그 한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집사 변호사 소위 말하는 가가지고 노가리 까주고 노가리라고 하면 안 되나? 잠깐만 우리 농담해주고 그, 집담회 좀 하고요. 해주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있었냐면 그 뭐 부자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젊은 여자 변호사들이 오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높은 그 임금을 책정해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 네. 그런 뭐 하고 뭐 담배를 전해준다, 마약을 전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게 이제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저기 그 변호인 접견소에 들어가면 그 집사 변호사가 의심이 될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문이 곳곳에 붙어 있어요. 경고문까지 있군요. 네, 경고문 네. 곳곳이 붙어 있고 뭐 몇 회 이상 그 변호인 접견을 하게 되면 제한될 수도 있다.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적어져 있는 게 서울구치소예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무제한의 지금 자유를 그 안에서 누리고 있잖아요. 네. 이제 최근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었잖아요. 서울구치소에 그 독방 거래 의혹이 있었다. 최근 해가지고, 경찰 수사 한창이죠. 지금 경찰 수사 한창이고 얼마 전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갑자기 변호사나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직업이 우연을 믿질 않아요. 결코 우연이란 없다. 지금 뭔가 그 구치소 내에서의 행태를 들여다보다가 이거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경찰에 수사에 맡기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구치소 쪽에서 좀 사단이 한번 나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기도 하고 오늘 또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인데 다시 한번 이제 시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다시 시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근데 지금 서울구치소 움직이는 게 좀 심상치는 않은 것 같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가 근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김건희와 직접 접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가 곧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김건희 개인뿐 아니고 일가족이 다 문제인데 그 오빠의 행태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변호사님? 별로 웃음이 나오시죠 지금 보니까. 그 네. 오빠 웃긴 거 뭐 옛날부터 이번엔 선글라스 끼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옷깃으로 얼굴 가리다가 선글라스 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도 사실은 저는 참 이 집을 보면은 특이한 게 그냥 오로지 처갓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그렇죠. 되면서부터 예, 본가 예. 얘기는 한 마디도 안 나오고요. 맞아요. 의절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이런 아들이 예를 들면 내 동생이 내 뭐 누구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가족 면회를 가야 돼요. 아무리 의절했더라도 가족 면회 한 번도 안 했대요.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씨에 대해서 본가에서도 아무도 안 갔다는 거예요. 난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미 윤석열은 우리 식구들하고는 절연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미 수년 전부터 이 본가에서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네가 잘못된 사람의 말을 들었고 잘못된 행동으로 결국 구치소까지 감옥까지 가서 앞으로 이제 못 나올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된 거 니네끼리 알아서 책임져라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 묻어서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그렇지만 19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어.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절연은 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식하고 연을 끊은 지 오래됐다고 하지만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뭐 구속이 됐다든지 그러니까 당연히 가봐야죠. 그러니까 많이 아프다든지 하면 가보게 마련이잖아요. 그럼요. 그게 또 가족이죠. 궁금해서라도. 근데 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거는 별도의 에너지가 있다는 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별도의 에너지가 예. 있다. 에너지가 뭐예요?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말하는 에너지? 별도의 요인, 아, 요인. 예, 별도의 요인이 있다 못 가게 하는 그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아까 말하는 뭐 김진우 씨라든가 뭐 그 처갓집 식구들 그렇죠. 뚫뚫뚫뚫 또아리를 들고 이 사람을 꽉 쥐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딱 가운데 있고 윤석열 중심은 막 이렇게 네. 힘을 줘갖고 구렁이가 그냥 막 꽉 힘을 줘가지고 절대 옴짝달짝 못하게 만드는 저는 그 장면이 그리고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친가에서 누구 하나 찾아간다. 그럼 언론에서 뭐라고 나오겠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더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자기 자식이 내지는 뭐 자기 형제가 대통령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현재 한 번도 윤석열이에요. 안 간다는 게 김건희는 예전에 내가 사실은 이제 포기를 했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내 부인인데 남편이 그랬으면 어쨌든 가봐야 되잖아. 근데 지금까지 가족면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취재를 해봤더니 네. 이 김진애 씨를 비롯한 이 김건희 씨의 일가들은 아직까지도 전혀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객관적 인식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도 같은데 게다가 지금 김건희 씨 주변에 아직도 그 무속인들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다. 이 얘기도 제가 아니, 들었어요. 지금이 김건희 씨 주변에 무속인들이 판치기 딱 좋을 때죠. 원래 한탕 털어야 돼. 원래요 사기꾼이 가장 많이 붙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잘 나갈 때 사기꾼 안 붙어요. 이 사람이 망했을 때 사기꾼 아, 붙어요. 아니, 절체절명의 망하기 직전에, 위기에 망하기 치닫고 있을 직전에. 때. 왜냐하면 그때는 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기 때문에 여사님 여기 산에서 굿하시면 위기가 풀립니다. 5억만 땡겨주세요. 근데 진짜 그럴 약간 좀 때 표정이 야, 정말 진짜 사기치는 사람 표정이었어. 무슨 사기꾼 같아요. 왜? 그럴 때 쏠깃하지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사기꾼이 붙어가지고 사기꾼을 치려고 해봐야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 아쉽지가 근데 않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자기가 신점도 보고 자기가 오히려 무당보다 훨씬 낫다고 맨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때요? 자기가 그럼 알아서 판단해봤을 거 아니야. 아이, 무속이라는 거는요 FM이 있는 학문 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라면 의학이라는 학문의 도도한 흐름이 있고 법학이라는 법학의 기본 정신이 있잖아요. 네. 근데 무속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속은 여기 가면 귀신 잡는데 좁쌀이 최고지. 근데 여기 가면 귀신 잡는데 단팥이 최고야 이러는 거고 어쩌다가 야 좁쌀 썼는데 귀신이 안 물러가는 것 같아. 단팥 썼대. 바로 여기가 영하네. 이게 무속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는 내가 아무리 무속을 잘한다고 해도 저쪽에 있는 도사님이 눈썹이 하얀 분이 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윤석열 이번에 잡혀간다고 했는데 진짜 잡혀가네. 거기에 쏠깃하는 게 무속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FM이나 기본 뼈대가 있고 근데 거기에서 그런 걸 왜 이렇게 약간의- 잘하는 거야? 네? 왜 이렇게 잘 알아? 왜 이렇게 확신적으로? 법학하고 의학하신 분이 무속을 왜 아니, 잘하는 거지? 솔직히 지금 보니까. 본인이 직업을 바꿀 때 물어봤죠 가서. 아니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본 거 아니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의사인이다가 뭐야 저게 지금? 그런 건 아닌데 과학은 과학으로서의 뼈대라는 게 있거든요. 과학이 그러니까요. 과학이기 위해서는 뼈대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쪽 하여튼간 보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파악한 정보로는 진짜 쓸데기 없는 정보를 많이 아는데 그 옛날에 김건희 씨 이렇게 갈 때 막 목덜미 이렇게 했던 맞죠. 그 사람이 예. 뭐 심 박사라고 뭐 무정 스님의 뭐래요.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약간 영빨이 좋대. 한창 이렇게 목덜미를 누르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영빨이 되게 좋았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건진법사 영빨이 되게 좋았대요. 근데 지금 이제 둘 다 영빨이 떨어졌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영빨은 천공이라는 거예요. 백재건 씨랑 그 얼굴 뭐 이렇게 된 그 동물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 왜 두 그래서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아직도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 왜 두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두 사람 별 역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 없었기 망한 적이 때문에, 없기 때문에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별로 듣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건 제 판단이에요. 제가 천공말을 왜 안 들어 다 들었지. 아니요, 저는 천공은 실제 역할한 거 없다고 봐요. 천공은 그냥 표면적으로 사람들 눈 가리는 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저 사람 말을 안 들어봤는데 천공 이야기를 이제 한번 들어보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가깝다고 봐요. 천공은. 그러니까
천공이 한참 이제 논란이 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천공은 눈속임이다. 천공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지금 건진이 드러나면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원래 그런 사람들 그래요. 그냥 사람 100명이 있어. 그러면 100명 의견이 다 다르잖아. 뭐 그때 자기가 가장 믿고 싶은 걸 믿고 망했네. 그럼 딴 데 찾아가는 거야. 이 무슨 FM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자기 마음이야. 오늘은 왠지 이 사람 말이 신뢰가 가는 것 같아. 다 망하고 좀 네. 있다가 이제 빵에 들어가면 벽에다가 처형 귀신 사진 붙여놓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김건희 씨가 만약에 구속이 되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꼭 독방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만약에 그 사람이 홍거방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여자 수용자들에게 전 받는다 그러면서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거는 나중에 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진짜로 김건희 일가가 지금 사실은 이게 안심할 때는 확실히 아닌 게 아닌데.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가지고 드러난 물건들이 너무나 진기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제가 그냥 개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진짜 무개념한 것 같아. 네, 내가 봐도 진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개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해맑은 거야 그냥. 너무 해말고. 자기는 평생 동안 그렇게 해먹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아무 일이 없었어. 그리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가 바뀌겠냐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뭐 잃을 게 있나요 그 사람이? 막상 그렇죠. 별로 아, 없어요. 왜 돈도 예. 잃고 네. 돈도 잃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아니 최은순 씨가 들어가지 그 정도 않았지만 아니 최은순 씨도 제가 봤을 때 직접 들어갈 또 거예요. 들어가? 예,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냥 뭐 다른 거 신경 쓰는 것보다 그냥 해맑게 네. 사는 게 나아요. 그 말기 암 환자 해맑게 살아. 말기 암 진단 받고 그때서야 자기의 삶을 찾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아 오히려 남은 예, 기간에 진짜로 그런 사람들 짧은 꽤 기간에. 있어요. 예, 예.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뭐 윤석열이야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독방에도 넣어주는데 사실은 영부인은 그냥 이름만 영부인인 거지 그런 자격조차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아까 이제 홍거실 우리가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홍거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게? 홍거실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홍거실에 안 넣고 독방에 넣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네,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처럼 전직 대통령처럼 예우를 갖출 때도 있지만 이 사람을 홍거시켰을 때 다른 수용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그렇죠. 미친다고 생각하면 절대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학설이다 진짜. 아니 그게 아니, 아니고 아니요. 진짜예요. 옛날에 시국 사범들은 대부분 다 그 독방이 아 영향을 끼치니까. 예. 상대방들을 사람들한테 야, 무한의 이해된다, 동 이해된다, 무한의 이해돼. 동시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 어차피 보면 일가족 다 상봉할 것 같은데 그 여기 이번에도 보면 윤석열 그 방 하나 있고 좌우가 비어 있다고 비어있대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 상민이 넣고 여기 덕수 넣고 이렇게 마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쪽으로 다 몰아놓고 그냥 화기애애하게 지내게 이런 가족들 다 넣어주면 되죠.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수사 진행 상황들을 특검별로 보다 보니까 내란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은 정시에 끝날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은 너무 의혹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뭐 정시에 다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특검을 더 연장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사기간 나눠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 그냥 방식은 이제 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그 특검 측에서 제안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법을 좀 만들어주든지 해서 좀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최희병 특검 빨리 끝내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쪽으로 보내라. 그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다 근데 네, 그게. 왜냐면 최희병 특검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잖아요. 정리가 됐죠, 지금. 그리고 사실은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둘이 약간 경쟁 관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최희병 특검은 이제 좀 사실은 이제 좀 뭐라 좀 비껴나 있고. 독립적으로 좀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뭔가 좀 결정이 뭐가 좀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게 잘 나올까에 대한 걱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힘들 때 그리고 여기 너무 지저분하게 많잖아. 게다가 맞아. 여기에 진상 피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망가고 뭐 밀항한다 그러고 진짜 힘을 이게. 실어줘야 돼 우리가. 김건희 특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다른 사건과는 달리 김건희 특검에 김건희가 없어도 범죄가 성립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김건희는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공범 관계예요. 뭔지 교사범이라든지 알겠다. 예. 공범 관계일 뿐이야.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김건희 8월 6일날 검찰 나가가지고 그런다니까요. 아녀자의 몸으로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남편한테 속풀이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다 해줄지는 상상도 못했죠. 저 새끼예요. 이러면 김건희는 살 수도 있어요. 진짜로.
김건희 몰아주게 하면, 네. 김건희 입장에서 아니 제가 영선이랑 친해가지고 영선이 그냥 제가 뭘 합니까 국회의원에 대해서 우리 영선이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했대. 우리 남편이 또 그걸 못 참고 가가지고 영선이 좀 해줘라 하더라고. 나는 몰랐다고. 이게 돼요. 저렇게 나올 김건희 가능성이 높지만 네. 지금 이제 비합헌 기록도 나왔고 맞아. 아니, 그러니까. 찍지 마라. 주먹이 보니까 그러다, 지금 근데- 경유해서 하지 않고. 근데 이게 많아요. 김건희 특검은 그런 부분 때문에 김건희로 가는 다리를 만드는 게 내란 특검이나 어려워요, 최상범 특검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렇구나. 예, 훨씬 어렵고, 음. 그러니까 뭐 비화폰 나왔다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비화폰에 근데 또 녹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화폰은 그렇죠. 안 이러다 남아있지. 보니까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특검 측에서는 그 상대방들 통화한 상대방들에게 당신이 자백하면 특검법에는 당신의 형량을 반으로 줄여주는 법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자백하고 누가 먼저 자백하냐가 중요하다. 죄수의 딜레마. 네. 이런 작전을 좀 써야 됩니다. 사실상의 플리바게닝 네, 전략을. 그걸 해줘야지. 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인정을 해줘야지 이 여자가 거짓말 하더라도 그렇죠. 부인하더라도 네. 객관적으로 통화 기록이 있고 상대방이 지금 그걸 인정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아무리 부인해도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 걸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그러면 김건희는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형량을 줄이려고 자백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안 믿어. 그게 진짜 이게 법조인 입장에서 구조를 보면 김건희 특검이 제일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봐도 그래요. 진짜 어려워요. 기자가 봐도 그래요. 예. 김건희 특검이 예. 제일 어렵고 결국 이제 3특검이 하나 더 모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있으면 나중에 서로 죽일 거예요. 조금 있으면 김건희는 이 모든 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 하고 윤석열은 나와서 김건희 때문이다 할 거예요.